온라인 기자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 MBC 김항섭 기자입니다. 돌파 감염 사례 가운데 유흥주점반 관련은 몇 명이며 어떤 백신을 접종했는지 확인 바란다는 질문입니다. 네, 역학조사관님께서. 역학조사관 안성배입니다. 현재까지 돌파 감염 사례는 제주도 확진자 중 총 8명이 돌파 감염 사례로 분류되어 있고 이 중에 유흥업소에서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3명입니다. 3명 모두 접종한 백신은 얀센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한라일보 이상민 기자입니다. 7월 1일 유흥주점 영업 제한을 풀 당시 고위험 시설인 점을 감안해서 종사자의 유전자 증폭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체 종사자 대비 PCR 검사를 받은 인원은 몇 명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이전에도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기준이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유흥업소 종사자가 몇 명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유흥업소 선제검사 관련하여 검사받은 인원은 7월 1일부터 금일 0시까지 2,988명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7월 확산세는 유흥주점발 N차 감염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지난 1일을 기해 유흥주점 영업 제한을 해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이 지금 확산세에 영향을 미쳤는지 보시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네,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로는 유흥업소를 통해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의 경우 7월 1일 이후에 방문을 통해서 전파된 사례가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완화된 거리두기 정책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한 수도권에서 이제 집단 감염 사례가 늘고 또 제주도로 휴양을 오시거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제주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늘었기 때문에 수도권 확진자 증가와 제주 방문자 증가 또한 영향이 큰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조 설명을 좀. 예, 유흥 주점 관련해서 기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수도권 사례와 그 외에 지자체의 사례와 제주도 사례가 사실은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유흥 주점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선제적으로 2주마다 PCR 검사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했고 검사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타 시도는 다 4단계로 개편되면서 어떻게 보면 집합금지 인원이나 사적 모임의 금지 같은 것들이 조금 완화된 경향이 있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2단계 하에서도 6명으로 인원을 제한을 했고, 특히 유흥과 관련해서는 24시까지 이렇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조치를 22시까지로 강화된 2단계를 조치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건에서 수도권 그 외의 지자체에 비해서 유흥 관련은 어떻게 보면 유흥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죄송할 정도로 우리 제주도는 조금 강하게 이렇게 정책을 펴왔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주 MBC 김항섭 기자입니다. 파티 24 확진자 가운데 종사자와 방문자가 각각 몇 명인지, 그리고 N차 감염 사실 발생 여부도 확인 바란다는 질문입니다. 현재까지 파티 24 관련 확진자는 총 13명으로 이 중에 종사자가 8명이고 이용자가 5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진자 중에서 2차 이상의 감염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제주의 소리 김정우 기자입니다.
지자체 백신 자율 접종 관련 보건부서에서 유흥시설 종사자를 우선 접종 대상으로 분류했는데요. 그 사유와 전체 우선 접종 대상 분류 현황에 대해 설명 바란다는 질문입니다. 예, 지자체 자율 접종 대상은 약 3만 5천 명인데 최종적으로 지금 확인한 바로는 아마 3만 8천 명 정도까지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 접종을 시행하는 배경은 그런 겁니다. 가장 고위험 시설 그리고 가장 고위험 대상자. 그래서 결국엔 이게 도민들이나 주민들의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우선 빨리 선제적으로 하자. 왜냐하면 자기 순번이 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어느 시설, 고위험 시설, 고위험 직군에서는 계속 확진자가 생기고 그게 도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관광에 영향을 미치고 또 부모가 걸려서 아이가 또 N차 감염이 되고 학교가 또 셧다운되고 이러한 파급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고위험군과 직종에 대해서 특히 밀폐된 시설 그리고 은폐가 쉬운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검사를 아무리 호소해도 쉽게 검사를 받지 않는 이러한 영역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 직군에는 똑같이 접종을 한 명씩 했을 때 여기에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최근에 발생 경향, 집단 발생되는 그 경향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1차적으로 각 57개 영역별로 우선 맞아야 될 접종 대상자들을 다 문서 시행을 통해서 다 받았고 그 다음에 방역당국에서 가장 고위험 직종군과 고위험 대상이 어떤 될까를 저희가 심사숙고를 논의를 하면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분류로 된 것은 이 고위험과 중위험, 저위험으로 질병청에서 대상 직종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굳이 1순위라고 해서 1순위 먼저 맞고 뒤에 이런 게 아니라 다 맞을 겁니다. 다 맞을 건데 지금 현재 우선순위, 1순위 이런 것은 사실은 그렇게 그다지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일보 김정은 기자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동시에 유흥주점 집합 금지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 현재 2단계에서 유흥주점 집합 금지 조치를 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3단계로 격상하게 되면 지금보다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지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예, 일단 거리두기 격상과 유흥 집합 금지는 물론 이제 연동될 수도 있습니다만 약간의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흥시설 집합 금지의 건은 이따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많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같이 이제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핵심 지표가 3단계 수준임에도 이렇게 조금씩 연기를 해왔었는데요. 이번 주 목 금요일까지 핵심 지표와 보조 지표를 지금 다 검토하고 있고 1주 단위로 탄력적으로 이렇게 면밀하게 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었기 때문에 3단계 격상에 관한 것은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가 되게 되면 핵심적인 것은 이제 사회적 사적 모임이 4명까지로 이렇게 제한이 되고 모든 다중이용 시설들이 10시 이내로 다 시간이 앞당겨지게 됩니다. 그 외에 면적당, 단위 면적당 이렇게 이용자 수도 제한을 받게 되고
그 외에 뭐 다수의 뭐 이런 그 조금 제한적인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시간이 10시 이내로 다 들어온다는 것, 그리고 면적당, 단위 면적당 이용자 수가 제한된다는 것, 그리고 사적 모임이 4명으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뉴스원 홍수영 기자입니다. 유흥시설 워터파크 관련 확진자들이 파티24와 괌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워터파크에서의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고 다른 유흥시설을 방문한 것인지, 그리고 유흥시설 관련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있으면 어떤 사항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네, 일단 워터파크 관련 확진자들 중에서 현재까지 파티24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없습니다. 워터파크 종사자 중 이제 괌 유흥주점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있고, 현재 이에 대해서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JIBS 신용경 기자입니다. 유흥시설 종사자를 1순위 접종 대상으로 포함한 데 대해 지역 사회에서 감수성이 부족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는 없었는지, 그리고 우선순위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반발이 예상됐기 때문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뭐 공개를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늘 그 백신의 수급 문제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고요. 방역은 이게 감수성이 아까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는 표현을 쓰셨는데, 방역은 정말 현실이고 이건 과학입니다. 감수성에 의해서 어떤 직종을 선택하고 선정하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최근에 며칠 사이에 유흥에서 58명이 확진자가 발생했고, 그 발생자를 통해서 가족이 피해를 보고 있고 학교 가는 아이가 피해를 보고 있고 관광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럼 똑같은 접종자를 A 직군과 유흥 직종에 접종을 했을 때 어떤 게 효과성이 더 높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게 도민 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면밀하게 분석해서 접종 대상자를 선정하는 시도는 아마 이런 고위험군, 그리고 가장 효과성이 좋은 직종을 감수성에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의해서 접종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의 경우 도내외 거주 여부는 고려하지 않을 것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도내외 거주 여부. 거주 여부요? 예. 뭐 일단 제주도에 있는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원정 유흥이라든가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뭐 그런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순위로 따지면 우선순위는 당연히 도민이 먼저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기자단 질문이 없어 금일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